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요일 아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테라스나 거실에서 좋은 음악에 모닝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유롭게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똥값이다 보니 은행에 예금하는 게 그냥 돼지저금통에 돈을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배당금 이율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훨씬 높다 보니 급하게 쓸 돈이 아니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은행에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1억에서 3억 정도를 은행에 3년짜리 예금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는 미친 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후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은행에 돈을 갖다 맡기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급하게 쓸 이유가 없는 돈을 은행에 맡겨 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고 오히려 은행으로부터 대출이라는 형태로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금리가 엄청 싸기 때문에 대출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몇 배 또는 몇십 배의 이득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다들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최근 몇 달간 엄청나게 나갔다고 합니다. 대출 잔액이 과열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는지 정부에서 DSR을 조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DSR을 조여 대출을 줄인다고 합니다. 모든 지역에 해당하진 않고 핀셋 규제로 대책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DSR 40% 규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가 6억 원으로 하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DSR 전면 확대 카드를 꺼내들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외국어 표기로는 Debt Service Ratio고 약어로는 DSR입니다.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에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합니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 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 DSR은 DTI가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도 적용합니다. DTI와 DSR 산출입니다. DTI는 연간 소득분의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더하기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입니다. DSR은 연간 소득분의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더하기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DSR 같은 경우에 분모에 연간 소득을 넣고 분자에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그리고 기타 대출에 원리금 상환액을 넣습니다. 이자 상환액을 넣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합산 금액인 원리금 상환액을 넣습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대출을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SR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차주에게 대출을 기존보다 더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전면적 확대는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DSR 확대를 언급하면서 확대폭과 방식에 이목이 쏠린 상태입니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타 대출에 이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기타 대출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을 합산한다는 점이 기존 DTI와 다른 점입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를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핀셋형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을 시가 6억 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DSR 70%가 넘는 사람도 담보나 현금 흐름이 좋으면 전체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가능한 방안 20개 정도를 만들어 상황에 맞게 뽑아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10월까지 대출 동향을 살핀 뒤 강약을 조절하겠다는 의도입니다. 9월 가계대출은 9조 6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월별 증가폭이 가장 컸던 8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과열 양상에서 신용대출 등이 생활자금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내에 서둘러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10월 대출 규모를 살펴봐야 어떤 칼을 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일각에선 DSR 40%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단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자영업 소득의 정확한 반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문제에 더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점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을 옥죄면 대출 공급이 줄면서 금리는 더 높아져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저소득자, 저신용자, 연금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이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DSR을 높이겠다는 것은 결국 대출을 많이 받고 싶으면 연간 소득을 높여라인데 그게 현실상 어렵고 대출 잔액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규제가 계속 강화가 돼서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을 많이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받고 있고요.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을 앞으로 더 받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과한 규제보다는 적정선의 규제로 국력과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게 정책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DSR 규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